시간 관계상 이 일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파일 왔다 갔다 연기 붙여놔가지고 지난번에 속했던 문장들 중에서 21번부터 해볼까? 한 2개씩 시켜볼까? 그래도 오늘 뭐 4개 할 수 있겠지. 21번의 민재가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에는 중간에 each 여기입니다. each as if 부분이에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마치 마치 그 일이 나의 머리에서 매달려 있는 것. 그렇죠. 내 머릿속에 매달려 있어요. 떠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것을 처리하는데 그 더 많은 시간을 쓴다. 그리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고 생각한다. 어디를 보는 거예요? 감정적인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이제 여기부터 너 딴 데 보지 말고 칠판 봅니다. 여기까지. 네가 어디까지 했냐면 마치 에지스가 말씀한 것처럼 그 임무가 내 머릿속에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머릿속에 걸려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매달려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해도 이제 잘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쓰죠? 근데 뭐 하는 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해야죠. worry부터. 걱정하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그 다음 그리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피하는. 그것을 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죠. 근데 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느냐? 정확히. 실제로, actually가 뭔 정확해요. 실제로 그것을 take care of, 돌보다 관리하다, 처리하다, 그 일을 처리하는데, 그 임무를 처리하는데 쓰는. 걸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엿다가 쓴다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일단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도현이 갔다 오면 또 이렇게 도현아 다음 문장 첫 문장 해볼게요. 22번의 첫 문장. 연구에서 한 연구에서 그 연구자가 그 제시한 뭐라고 제시했어요? 날이 어떤 날짜가 어떤 날짜가 그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내갈게요. 봄의 첫날과 같이 새로운 시작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제시할 때 학생들은 보았다. 그것이 더 매력적인 시간이라고. 뭐하기에 매력적인 시간이에요? 그 목표를 추구하는 게 더 매력적인 시간. 목표 추구를 kickstart, 개시하기에, 시작하기에 더 매력적인 시간으로 여긴 거죠. 근데 어떨 때보다 연구자들이 그 평범한 날을 제시할. 그렇죠. 그것을 평범한 날로서 꼼꼼하게 하세요. 그것을 평범한 날로서 제시할 때보다 평범한 날이라는 건 3월의 셋째 주 목요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보다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어떠한 목표 추구를 개시할 매력적인 시간이라고 여기게 됐다가 되고요. 지금 니 빼먹은 거 많아. 뷰가 뭔 놈의 보다야. 뷰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 이건 다 바로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거니까 평소라면 그 정도는 내가 허용하더라도 그 다음에 24번 민자 갈게요. 24번에 After the bicycle had been associated 이 문장입니다. 그 자전거가 수년 많은 년 동안 가나안 빈곤에 연관되어 있어. F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후로. 연관되어진, 관련되어진 오랫동안, 수년 동안 빈곤과 관련되어진 후에 그 다음 끊고 연관되어진 후로 비싼 여가용 자전거 또는
그 통근 근데 그 통근용 자전거인데요. 어떤 통근용 자전거예요? recreationally inspired. 여가적으로 뭐 되어진? 그거 inspire. 영감을 얻은 통근용 자전거가 여가용 자전거와 그 다음에 그 여가용 자전거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통근용 자전거들이 그 도시 환경에서 갑자기 열망하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제품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건 좀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도현이는 29번을 가볼까? 29번이 제너럴 아이디어로 가볼까요? 제너럴 아이디어가 어느 쪽에 있냐면 여기 있네요. 일반적인 생각은 그 일반적인 생각은 다 출시한 그래요, 출시해요. 뭘 출시해요? 다양한 더 다양한 생산 변형을 프로덕트는 제품이 있을 때야. 프로덕트는 뭐냐? 프로미스가 아니라 프로덕트, 제품의 변형을 출시하는 게 바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so that 그 수용되지 않는 시장의 수요 방식이 거의 없도록 하기 위해 so that 뭐 하기 위해 일반적 생각에 다양한 제품의 변형을 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There's very little 이 방식에는 거의 없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냐면 수용되지 않는 시장의 수요 그러니까 만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은 시장의 수요가 거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의 변형을 출시하는 것이다.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조금 더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30번 넘어갑니다. 부탁부터 가야 되겠어요. 아, 너무 쉬운 단어 모르는 거는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그래도 공부를 점점 더 하면서 실력을 쌓아야겠죠. 좀 이거 신경 많이 쓰고 있으니까 문장 좀 복습 좀 하시고 제발 너네들의 내일은 공부하는 거잖아. 왜 그렇게 공부를 갖다가 모르겠어요. 이따가 또 교재 어디까지 들었어요? 저 121쪽까지 봤어요. 오늘 숙제가 저기 이거는 세 교재. 세 교재는 아직 너는 제가 19쪽까지 풀고 측정을 보고 원래 부요 공부 교재는 138까지 풀고 측정까지 갔어요. 오케이 많이 했네요. 오케이 이제 좀 더 많이 해라. 자 가보자.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게 이게 약간 용어가 좀 어려운 건데 일단 써드릴게요.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이게 명암 카운터 쉐이딩 일단 이거 알려드릴게요. 명암 역위형 보호색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거 말이 어려워. 자 명암 역위형 보호색입니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쉐이드라는 건 그늘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드리워진 건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어둡게 되는 거지. 그늘을 드리는 건데 카운터는 뭐냐면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늘을 반대로 드리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말로 명암 뭐예요? 밝고 어두운 거죠. 역위라는 건 위치가 뒤바뀌었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밝고 어두운 걸 위치를 뒤바꿔서 보호색이라는 건 나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 몸에 있는 색깔을 갖다가 위아래를 밝고 어두운 위치를 바꿔버려가지고 오히려 보호하는 안 보이는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 알고 들어갑니다. 이러한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건 과정은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다? 옵티컬이라는 게 시각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주얼이 되겠어요. 시각적인 그러한 플래트닝,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평평하게 한다는 건 서로 다르게 한다는 걸 같게 한다는 거예요. 같게 아니라 고르게 만드는 거예요. 평평화. 그래서 시각적으로 고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각적인 평평화가 플래트닝이 뭘 제공하냐? 캐모플러지라는 게 위장이에요. 위장. 군대 가면 얼굴에다 뭐 까만 거 발라요. 그 뭐예요? 밤에 야간에 작전 같은 거 할 때 나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한 거죠. 뭐 흙도 바르고 나뭇잎도 꽂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나뭇가지 꽂고. 근데 위장을 제공해요. 누구에게? 동물에게. 가 되고요. 일단 위장이라는 단어를 나를 숨긴 거잖아요. disguise라는 단어를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disguise가 딱 똑같은 위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것도 또 얘기를 하나 할 게 있네. provide라는 단어가 뭔 뜻이라고요? 제공하다. 원래는 A with B를 훨씬 더 많이 써요.
provide A with B 하게 되면 누구한테 뭘 제공하는 거예요? A에게 B를 제공합니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근데 이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B for A 또는 B to A 4가 더 많이 있긴 한데 근데 뭐 모의고사에서 2를 썼으니까 결국 provide는 A with B를 쓰거나 B for A, B to A를 쓴다. 똑같이 A에게 B를 제공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optical flattening 시각적인 평평화가 뭘 제공한다? 누구에게? 동물들에게 위장을 제공해 주는 거야. 결국 동물들을 안 보이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러한 counter shading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스토리 이야기의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When sunlight illuminate가 빛을 비추다, 조명하다. 조명하죠, 조명. 지금 우리 이 천장에 있는 이 전구들이 우리를 지금 빛을 비춰주고 있잖아요. illuminate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햇빛이 뭘 조명한다? 어떤 물체를 비춰줘요. 근데 어디로부터? 당연히 햇볕은 위에서 비치겠냐? 아래에서 비치겠냐? 위로부터 비칠 때 그 물체는 어떻게 된다? Will be brightest. 어디가 제일 밝겠어요? 위쪽이 제일 밝겠죠? 그렇죠? 아니 물론 누구를 갖다 하는지 이런 일이 또 대비해. 우리가 이제 약간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이 이게 야외 나가게 되면 이게 반짝반짝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반짝반짝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언제 우리도 그렇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뭐 이제 요즘에 뭐 가발도 있고 그다음에 머리 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어쨌든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위쪽이 가장 밝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아래쪽보다는 위에가 햇빛을 바로 받으니까 그러면 the color of the object 그 물체의 색깔에 will gradually 점진적으로 훅 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늘지겠죠? 어둡게. 근데 어디를 향해 가면서 toward the bottom. bottom은 어느 쪽이에요? 아래쪽으로 가면서 위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내려가면서 점점 더 어두워지는 색깔이 들어지고 너무나 다양한 거야. 햇볕은 위에서 비치니까 위가 제일 밝고 아래쪽이 어두운 그늘이 지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쉐이딩, 이러한 음영이라고 하는데 음영이 그늘이에요. 그늘. 이러한 음영과 이러한 그늘이 뭘 주냐면 그 물체에게 깊이감을 준다는 거야. 근데 이 깊이감이라는 게 어떤 입체감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술을 갖다가 안 하긴 하지만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림 그리려고 하면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사과 같은 거. 사과 그리면 햇빛이 이렇게 온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가 제일 반짝반짝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두우면서 그림자 같은 거 생기면 이 사과가 동그랗구나. 입체적이구나. 뭔가 깊이감이라는 게 여기는 튀어나오고 여기는 들어갔구나. 이런 것들의 입체감을 갖다가 준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allows the viewer 이 물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물체의 모양을 구별하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이 물체의 색깔이 햇볕이 위에서 비치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두워진 그늘이 이 물체에게 입체감을 준다는 것. 이 물체가 야생동물이라면 이 물체에게는 이 야생동물에게는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유리한 거야? 나 여기 있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불리한 거예요. 입체감은 저 새끼 사슴 새끼인데 저기가 대가리고 저기가 엉덩이야? 이런 게 보이는 게 불리한 거야. 그러다 보면 이걸 보는 사람 뭔가 호랑이나 사자가 되겠죠? 또는 사냥꾼이 되겠죠. 이걸 보는 사람을 하여금 그 형태를 구별하게 만드는 건 이 물체에게는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민재야, 다시 한번 네가 사냥을 갔어. 근데 이제 뭐 총 가지고 사냥하는 거야. 토끼를 잡으려고, 사슴을 잡으려고. 근데 숲속에 어두워. 근데 뭔가 푸스럭거리는데 저게 토끼인지 곰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는 공격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조그만 게 햇빛이 갑자기 확 비친 거예요. 그래갖고 토끼 새끼의 귀랑 꼬리랑 엉덩이랑 입이랑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입체적으로 여기가 대가리고 여기가 아니고 그러면 내 사용꾼 입장에서는 얘가 보이니까 좋은 거지.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곰이었다고 쳐봐. 저 곰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근데 곰이 저기 곰이구나. 큰 곰이구나. 안 되겠다. 나는 지겠다. 내가 곰을 발견했지? 나한테 유리한 거지? 걔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대가리가 뭐하고 있어? 써 안 써 대가리를? 너 자꾸 수업 시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상하게 가는 건 난 안타깝다고. 얼마큼 집중을 못하는 거야. 얘가 내 눈에 보인다는 건 얘한테는 불리한 거야. 얘가 입체감이 있고요. 우리 보는 사람이 그것의 형태를 구별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건 걔한테는 불리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 n들은 누구와 누구의 병렬이에요? 기브스 그래요. 아유, 잘했어요. 기브즈와 뭐요? 기브즈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allowed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때 it는 뭘 가리켜요? 무엇의 형태를 구별하도록 가리켜요? 오브젝트. 그렇죠. object가 되겠어요. 그 물체 형태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아, 얘가 사자구나, 얘가 토끼구나, 얘가 꼬리구나, 얘가 대가리구나. 그러다가 알 수 있게 해주죠. 자, 그러므로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분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어떤 동물이 이제 물체에서 동물로 갔습니다. 이 물체, 이 동물이 잘 들어야 돼. is exactly 잠깐만요. 중요 문장인지만 좀 확인하고 그래요. 이거 중요 문장이에요. 그래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분이 쓴 거는 알고 있어야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거 중요 문장이니까 내가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얘가 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나한테 대답을 해야 되니까 어떤 동물이 exactly but uniformly exactly 정확하게 근데 정확하게인데 그러나 균일하게 uniformly가 왜 균일하게 되면 얘네가 원래 원칙적으로 학교 갈 때 뭐 입고 가야 돼? 교복을 입어야 돼요. 유니폼은 교복은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학생별로 달라. 똑같아야 교복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지만 균일하게 이 동물이 뭐 한다고요? The same color as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엇과 substrate이라는 단어가 아래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밑바탕이 있는데 밑바탕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땅이라고 하세요. 땅과 지면과 그 동물이 서 있는 그 지면과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쉽게 비적을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야. 언제 조명되어질 때가 되는 거죠. 자, 생각해봐. 사슴을 내가 한번 잘 그려보겠어요. 자, 사슴이란 자, 봐봐. 처음부터 이야기 해볼게. 사슴 위에서 사슴인 거 알겠어요? 여기가 눈입니다. 저희 뿔이에요. 뿔이 두 개가 났어요. 여기 꼬랑지가 있고 다리가 네 개인데 좀 약간 제가 있어요. 햇볕이 비치게 되면 어디가 밝아져? 위쪽은 밝고요. 아래쪽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깊이감이 보이고요. 얘가 사슴이구나. 이 모양이 구별이 되는 거야. 사슴한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해. 근데 비록 이 동물이 밑바닥, 땅, 지면이 보통 갈색이죠. 브라운이에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갈색이에요. 원래 주위 환경과 똑같은 색깔이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얘가 정확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야? 균일하게 온통 올칼라 깔맞춤을 한 거예요. 위아래가 싹 다 갈색이에요. 그렇다면 지면과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조명을 받게 되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게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러한 갈색이라고 쳐봐요. 이러한 갈색, 이런 갈색. 근데 이렇게 나눠볼게요. 햇볕을 받게 되면 여기는 밝은 갈색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두운 갈색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위아래가 투톤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아무리 갈색이고 원래 똑같은 갈색이어서 이 색들은 보이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얘한테 문제가 되는 거야. 아무리 환경에 적응을 해서 주변 환경과 초록색이면 초록색으로 흰색이면 흰색으로 똑같이 돼도 위에서 빛을 비추게 되면 티가 나버린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봐봐라. 이 동물이 지면과 똑같은 색깔인데 얘들아 정확하게 똑같은 색깔인 건 이 동물에게 좋은 건 나쁜 거야? 그래 아셨어. 정확하게 똑같은 색깔인 건 좋은 거죠. 아니 갈색인데 회색이면 좋은 거 나쁜 거야? 나쁜 거죠. 보이죠? 갈색인데 갈색이면 좋은 거 나쁜 거야? 좋은 건데 똑같은 갈색이면 좋은 거 나쁜 거야? 좋은 건데 뭐가 나쁜 거예요? 균일하게 똑같은 게 좋은 거 나쁜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이게 나쁜 거야. 그러면 쉽게 눈에 보이죠? 언제 보이냐? 빛을 받았을 때. 어떻게? When illuminated. when이라는 접속사 다음에 pp가 나왔죠? 생략되어진 거 뭐예요? 오늘 지우 없으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다 아무도 못하네. 지금도 못 나가버리겠네. 그건 큰일 났네 진짜. 안타깝네요 이거 참.
it is. 이때 20원대. 아까 일루미네이트가 뭐라고요? 빛을 비추다 조명하다. 그것이 조명되어질 때. 그것이 조명될 때. 조명을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받을 때. 누가? 그것이 그 사슴 그래요. 사슴은 안 나오고요. 동물. 예. 동물이 조명을 얻게 되면 그냥 빛이 없을 때는 똑같은 갈색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빛을 받게 되면 균일하게 같다라는 게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지.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어떻다? darker above예요. 어느 쪽이 더 어두워요? than they are below. 어디가 더 어두운 거예요? 위쪽이 더 어두워요. 어디보다? below? 아래쪽보다. 그러니까 원래 대부분의 동물들은 야 사슴 봐봐. 사슴 머리 생각해봐. 사슴이 갈색이긴 한데 어디가? 보통 등 색깔이 갈색이고요. 배로 가게 되면 배 쪽은 흰색이 돼요. 그렇잖아요. 동물도 보통 그렇잖아. 호랑이 같은 경우도 위에는 이제 물론 호랑이는 자기가 숨을 필요도 별로 없긴 하지만 호랑이는 이렇게 호랑이 코피 무늬가 위쪽에 있고 배 쪽은 또 강아지 같은 애도 여기는 하얘요. 그러니까 이런 대부분의 동물들은 위쪽이 더 어둡고 아래쪽이 좀 더 밝은 색깔이에요.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색깔 볼게요. 원래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더 진한 색깔이고요. 여기는 옅은 색깔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독해를 하기 전에 빛을 비추면 어두운 색깔은 좀 더 어때죠? 밝아져요. 그러면 밝은 색깔이 좀 더 어때죠?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두 가지가 어때지는 거지? 같아지는 거지. 누구랑? 지면과 같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균일하게 똑같으면은 빛을 받으면 가면 티가 나요. 근데 균일하게 아니라 위아래를 색깔을 일단 처음부터 투톤으로 만들면 위가 어둡고 아래가 밝게 하면 위는 밝아지고 아래는 어두워지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색깔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주변과 똑같아 보이니까 눈에 더 안 띄겠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when they illuminated from above요. 당연하게 조명되어지는데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이 비쳐서 조명이 되어질 때 그때 그 더 어두운 등 부분, 등 부분이 lightened 어때요?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두운 등은 밝아지고요. light belly, belly가 배로 벨리 댄스 있잖아요. 이게 배 흔드는 거. 더 밝은 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어두워서 그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아래가 똑같은 색깔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동물이 appear to가 뭐다? 뭐뭐처럼 보이다가 되고요. 그래요. 계속 이렇게 잘 따라하면서 대답하면 돼. 집중하고. 그래서 그 동물이 결과적으로 뭐처럼 보여요? be a single color. 어떤 색깔? 한 가지 색깔이 되는 거야. 원래가 한 가지 색깔이면 빛을 비추면 두 가지 색깔이 되는 거고요. 물론 점차적이긴 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근데 원래가 두 가지 색깔이면 빛을 비추면 한 가지 색깔이 되는 거야. 한 가지 색깔이 되는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거야. 좋은 거죠. 그렇죠. 원래가 한 가지 색깔이면 두 개가 되니까 잘 보여. 안 좋은 거야. 원래가 다른 색깔이면 위아래가 하나가 되니까 좋은 거야.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blend in with 뭐뭐와 섞이다가 되는 거죠. 쉽게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섞인다? 아까 substrate를 우리끼리 단어를 바꿔서 뭐와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땅, 지면과 섞이게 되는 또는 넓게 주변 환경과 섞여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이것도 쉽다. 이때 and는 누구와 누구의 연결? 왜? 쉬운데. 그쵸? appears와 blend의 3인칭 단수동사의 병렬이 되겠어요. 이제 뭐 어디 보고 있었어? 다른 데 보고 있었어? 쉽게 보일 텐데. 못 봤으니까 동사를 못 봤어. 네, 그래서 이질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동물이 하나의 색깔인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는 하나의 색깔이 아니에요. 색깔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빛을 받았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주변 환경, 땅, 지면과 쉽게 섞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coloration, 색깔의 패턴, 즉 이러한 색깔의 패턴을 뭐라고 한다?
counter shading, 명암, 역위형, 보호색. 말이 좀 어렵긴 위아래 갖다가 원래는 위가 밝고 아래가 어두워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서 위를 원래 어둡게, 아래를 원래 밝게. 그러면 이게 뒤집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아지는 이러한 보호색이 되겠어요. 이러한 생명체의 모양의 시각적 인상을 파괴해버린다. 가 되는 거죠. 자, 시각적 인상을 파괴한다는 건 보이게 한다는 거야? 안 보이게 한다는 거야? 안 보이게 하는 거야. 인비저블하게 만든다는 거죠. 시각적 인상을 두드러지게 하면 보이는 거고요. 시각적 인상을 파괴하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거야. 결국 그러한 카운터 쉐이딩이 동물로 하여금 뭐한다? 배경과 잘 섞여 들어가게 허락을 한다. 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카운터 쉐이딩은 동물에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카운터 쉐이딩은 동물에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쵸? 원래 애초에 처음부터 올 컬러를 갖다가 하나의 색깔로 이제 깔맞춤을 하게 되면은 안 좋은 거고 빛이 비춰지니까. 근데 위아래를 반대로 색깔을 뒤집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의 색깔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거다. 가 된 거죠. 그래서 중요 문장은 거의 없어요. 여기 아까 내가 하나 얘기했던 여기에. 그러므로 비록 다시 한번 어떤 동물이 지면과 정확하게 똑같은 색깔이고요. 근데 문제는 균일하게 똑같은 색깔일지라도 그것은 쉽게 눈에 보인다는 거야. 언제? 조명 받을 때, 되어질 때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를 중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둘이와 똑같은 색깔인 건 좋은 건데 균일하게 똑같은 색깔이면 안 좋은 거지. 주변 색깔이 보통 중간 갈색이라면 위쪽은 진한 갈색이어야 되고 아래쪽은 옅은 갈색이어야지. 그래야지 햇볕 받았을 때 보통 갈색으로 하나로 같이 보이는 이러한 결과가 되겠어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34번.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시작할 때 미리 어휘 정리를 몇 개를 해드리고 들어가야 중간중간에 맥이 안 끊길 것 같아가지고 어휘 정리를 갖다가 먼저 해드리고 들어가겠어요. 어휘는 아래쪽에 여백에다가 먼저 정리를 하면서 나는 칠판 옆에다 적어놓을 테니까 칠판으로 왔다 갔다 참고를 하시든 너네 자료를 참고를 하든 그래서 왔다 갔다 좀 하면서 하도록 하겠어요. 일단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homogene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homogeneous. 이거의 반대가 heterogeneous가 있어요. homogeneous는 등장을 하고요. heterogeneous는 등장을 안 하지만 그래도 알아야 돼요. homogeneous는 동질의라는 뜻이고요. heterogeneous는 이질의라는 뜻이에요. 자, homogeneous 동질, heterogeneous 이질. 동질이라는 건 질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고요. 이질은 뭐겠어요? 질이 다르다예요. 동질이 같은 거고 이질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confound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얘가 혼란스럽게 하다, confuse, 헷갈리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또 하나 챙겨드리고 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epidemiolog라는 단어인데요. 해석을 하면 좀 어렵게 되고요. epidemiolog라는 단어가 얘가 해석을 보면 얘가 역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학. 근데 역학이라고 그러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메커니즘이라든가 뭔가 다이나믹이라든가 어떤 물리학적인 역학이 아니라 얘는 전염병을 연구하는 역학 학문이 바로 전염병학이 바로 에피데미올로지가 되겠어요. 너네 혹시 역병이라는 말 듣으세요? 역병? 조선시대에 역병이 퍼져가지고 몇만 명이 죽었다. 그 역병이 뭐예요? 전염병이 퍼진 거예요. 그걸 한다는 게 이제 역병이 되는 거고요. 전염병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저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커즈에서 나온 거예요. 커즈가 원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커저이 인과 의라는 뜻이에요. 인과 뭐예요? 원인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라고 하죠. 커저. 근데 혼동어휘라는 거는 주의하시되 캐주얼이 뭐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양복 말고 이런 걸 우리가 캐주얼이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일상적인. 뭔가 격식을 갖추자는 게 편하게 하는 일상적인. 이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더 할 단어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크게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어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개가 어렵고 두 개가 쉬운데 앞에서는 아까 카운터 쉐이딩은 쉬운 글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가 좀 어려운 글이고요. 뒷시간에 뭐 비슷하네. 1번, 4번이 쉽고 2번, 3번이 어려우니까 자 가볼게요. observation을 관찰적 연구예요. 관찰적 연구. observation 관찰하다. 근데 누구에 대한? 인간에 대한 관찰적 연구들은 cannot be properly 적절하게 올바르게 통제되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 인간에 대한 관찰적 연구는 적절하게 통제될 수 없다. 결국 좋다는 건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올바르게 적절하게 통제가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삶의 방식으로 살고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에 대한 관찰적 연구가 통제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되겠어요. 아니 내가 좀 미리 얘기해볼게. 우리가 뭔가 의약품 같은 거 생체 실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자 약품 같은 걸 이 사람한테 먹였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생체 실험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인간에게 인체 실험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동물한테. 물론 미안하긴 한데 넘어가다가 더 죽어버리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잖아. 근데 동물은 보통 쥐한테 많이 해요. 쥐가 설치류인데 쥐가 인간과 굉장히 비슷하대요. 근데 뭐 이제 인간과 비슷한 침팬지랑 고릴라보다는 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마리 뭐 얼마 하겠어요. 그 다음에 번식도 잘하고 생명도 강하기 때문에 쥐를 갖다가 실험 동물을 많이 쓰는 거야. 근데 쥐를 갖다가 물론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쥐에다가 실험하고 이게 안전하다면 인간에게도 실험을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쥐에게 실험하는 게 유리한 게 뭐냐면 야 쥐들이 담배 펴? 쥐들이 술 먹어? 쥐들이 커피 마셔? 쥐들이 공부해? 뭐 과로해? 아니죠. 쥐들은 그냥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아. 맨날 치즈 좋아하고 소세지 좋아하고 맨날 열심히 달리고 부지런하고 지저분하고 똑같아. 근데 인간은 사람마다 졸라게 달라. 그렇죠? 인간의 경우에는 아니 서양 사람, 동양 사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제 이슬람 뭐 종교에 따라 다르고 인종에 따라 다르고 남자 여자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에는 균일하단 말이야. 동물의 경우에는 어때요? 쥐의 경우에는 쥐들끼리 어때? 동질이에요. 근데 인간의 경우에는 이질이에요. 사람마다 엄청 다르다는 거지. 아니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느 집은 고기만 먹기도 하고요. 어느 집은 야채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집에는 술을 많이 먹고요. 어떤 남자는 술을 안 먹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가 인간에 대한 관찰적인 연구는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동물의 경우에는 균일하고 동질하기 때문에 실험이 괜찮은데 인간은 예를 들어서 약을 영양제라고 할게요. 영양제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민재도 주고 도인이 줬어요. 근데 도인이한테는 효과가 있고 민재한테 효과가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민재는 술을 많이 먹어. 뭐 담배를 많이 펴.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어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의 경우에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들은 뭐한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살고요.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그들이 insufficiently, sufficient가 충분하고요. insufficiently는 뭐예요? 불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불충분하게 동질적이다가 되는 거죠. homogeneous가 나왔죠. 결국 인간이 불충분하게 동질적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동질적이라는 거예요,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heterogeneous가 되겠어요. 인간은 충분히 이질적이에요. 불충분하게 동질적이에요. 인간은 충분히 다 달라. 가 되는 거죠. 근데 뭐하기에는 충분히 동질적이냐, 불충분하게 동질적이고 충분히 이질적이냐면 to be suitable, 적당한, 알맞은 실험적 대상이 되게 subject라는 게 주어나 주제나 제목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실험 대상이라는 뜻이잖아. 인간은 실험 대상이 되기에는 불충분하게 동질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confounding fact인데요. confound가 일단 뜻이 뭐라고? 혼란스럽게 하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confounding fact를 교란 변수라고 해요. 교란 변수. 교란하다. 교란이 뭐예요?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야?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이러한 교란 변수가 undermine, 약화시켜요. 무엇을 약화시키냐면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켜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 To draw
사운드 올바른 사운드가 얘들아 사운드가 맨날 소리 음향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건전한 올바른 이런 뜻도 있어요. 올바른 결론은 결론인데 커절 어떤 결론이에요? 인과적 결론 올바른 인과적 결론을 갖다가 끌어내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야. 근데 뭐로부터? From human epidemiological 뭐였어요? epidemiological 뭐였어요? 역학이란 말은 좀 어려우니까 오히려 어떻게 할까? 전염병 인간의 전염병 연구로부터 인과적 결론을 갖다가 끌어내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거야. 이런 교란 변수 때문에. 자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해볼게. 교란 변수라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인간은 다 어떻다? 동질이다 이질이다. 이질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켜요. 어떤 능력이냐면 인간의 전염병 연구로부터 올바른 인과적 결론을 끌어내는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감기가 많이 돌고 있잖아. 근데 어떤 시기는 걸리고 어떤 시기는 안 걸리잖아요. 만약에 다 똑같다면 다 걸리거나 다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염병 그러니까 독감이 도니까 사람들한테 약을 먹여야겠구나. 근데 약을 먹였는데 누구는 나는데 누구는 안 나. 왜 그러냐면 어떤 새끼는 독감 걸린 다음에 좀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먹고 그렇죠? 이러면 낫게 되는데 어떤 새끼는 독감 걸린 상태에서 계속 술 먹어. 그러니까 자꾸 술을 갖다 예를 들면 술이 뒤에 나와요. 그러면 얘는 아무리 약을 처먹어도 독감이 안 나을 거 아니야. 그렇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전염병 연구에서 왜 독감이 걸렸을까? 원인 파악을 하는 능력이 약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가 술 먹어서 걸린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란 변수가 바로 variable 변수예요. 변수. variable이 변수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어떤 변수냐? known or unknown 알려져 있기도 하고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한데요. 걔가 뭐냐? that make it difficult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뭘 어렵게 만드느냐? 봐봐 이렇게 쭉 따라가야 되는 거야.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뭘 어렵게 만드냐면 epidemiologist가 전염병 학이고요. epidemiologist는 전염병을 연구하는 전염병 학자가 되죠. 전염병 학자들이 뭐 하는 거 어렵게 만들냐면 to isolate 이러한 연구되어지는 being studied 연구되어지는 변수의 구체적인 변수의 효과를 isolate 고립시키는 걸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문제 볼게요. 자, 체크했나요? 이렇게 구문 파악은 교란 변수는 뭐다? 변수다. 근데 그 변수라는 게 어떨 때는 known 알려져 있고요. 어떨 때는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변수가 어렵게 만들어요. 뭘 어렵게 만드냐면 연구되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변수의 효과를 고립시키는 거. 고립시키는 걸 합치는 거야, 나누는 거야. 나누는 것을 어렵게 만들죠. 근데 누가 이걸 고립시키죠? 뭐라 짜요, 이 새끼들아? epidemiologist니까 안 적었다고 뭐는 어떻게 하니? 전염병 학자겠죠. 전염병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고립시키는 걸 어렵게 만들죠. 오케이? 어떤 거나 25예요. 감옥. 그래요. 감옥 적어요. 그 다음에 to isolate가 뭐예요? 진목. 그러면 to epidemiologist가 뭐예요? 위상. 그쵸? 이런 거죠. 결국 교란 변수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구분이 안 돼. 왜 감기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부터는 조금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이 터베스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argue 주장하다. Since many people who drink also smoke. 술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새끼 뭐까지 해? 담배까지 피는 거예요. 보통 술자리에서 담배를 갖다 많이 피다 보니까 술 안 먹으면 담배도 안 피고 술 먹으면 담배도 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따로따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술 마시는 사람은 또한 담배도 피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have difficulty ing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냐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무엇과 무엇을 이 관계 링크가 연결인데요. 관계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냐? Between A and B.
자, A는 뭐다? alcohol consumption. 알코올이죠. 술. 알코올의 섭취와 consumption.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 cancer가 뭐예요? 알코올 섭취와 암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야. 자,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는 거야. 암의 원인을 밝혀보자. 근데 연구자가 내가 좀 보니까 음주를 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암을 많이 걸리더라고.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술을 안 먹으면 다 암을 안 걸리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봤더니 술 마시는 사람은 뭐도 많이 한다? 담배도 많이 핀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술이 암의 원인인지 담배가 암의 원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각각의 변수들을 고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립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알겠어요? 사람들의 경우는 다 자기의 삶에 있다. 물론 실험에 참여한다 그러면 담배 피세요? 나 시험 참여니까 담배 안 피워요. 뻥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담배를 끊으라고 했는데 못 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오케이? 특이한 사람들과는 잘 모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음주와 암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담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가 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졸냐? 잠 못 잤냐? 왜? 어제 애새끼 너 진짜 시간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니야? 네가 제대로 다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맨날 뭐 부족해? 절대적인 시간을 갖다 너무 안 쓰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네가 너의 생활을 갖다가 매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놀고 미루다가 밀리면 또 몰아서 하다가 힘들어지고 진짜 뭐 싫다. 내 영어 숙제 양이 뭐 이렇게 많다고 너 못해.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수학 숙제가 많을 수도 있고 밀린 거 하는 건 나쁜 거 아닌데 메꾸긴 메꿔야 되니까 우리 줘라. 자, 비슷하게 연구는 연구인데 그 유명하지만 우리는 모르겠지만 프랭험이라는 연구인데 이게 유명한 거가요. 이 연구자들이 identify 확인하고 식별했어요. 뭘 식별했냐면 중대한 significant 중대한 correlation이라는 게 상관관계를 식별했어요. 상관관계.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근데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관관계냐? 또 한번 between A and B가 됩니다. coffee drinking, 커피 마시는 것과 coronary heart disease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관상동맥이 어딘지 나도 모르겠어요. 심장에 있는 것 같은데 관상동맥의 심장질환과 커피 마시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식별했다. 결국 이 문장의 내용은 뭐다? 커피 마시면 뭐 걸린다? 관상동맥 심장병 걸린다 라는 상관관계를 실제로 식별해냈어요. 커피 마시는 사람이 관상동맥의 심장병을 걸리는구나. 실제로 관계가 있다는 거야. 심장병 걸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 뭐 다 걸려야겠네? 우리 커피 마시니까. 근데 그러나 however 여기 어렵습니다. 물론 중요 문장으로 뽑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상관관계들은 disappear 사라져요. 근데 어떨 때 사라지냐면 once 일단 뭐 하면 접속사 일단 연구자들이 corrected 수정했어요. corrected 바꾸다 수정하다. 뭘 수정했냐? 이 사실을 수정했어요. 어떤 사실이냐? 많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또한 뭘 한다? 담배를 핀다라는 사실을 수정하니까 이 상관관계의 대부분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오케이? 일단 이런 것도 다 맨날 하는 거잖아요. The fact that 많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담배를 핀다라는 게 바로 사실이죠. 이때 대신 뭐예요? 동적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수정하니까 이 상관관계가 사라졌다는 거야. 자, 또 뭔 말인지 봐봐. 커피 마시는 사람이 심장병 걸린대요. 실제로 이런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식별을 했어요. 오케이? 그랬는데 이 상관관계가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냐면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담배도 핀다라는 사실을 수정하니까 사라진 거예요. 결국 커피 마시는 사람은 뭐 한다 보통? 담배를 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잘 따라와야 된다. 이제 여기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된다.
커피 마시는 사람은 심장병에 걸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명을 연구한 거야. 그러니까 커피 마시는 사람 10명이 심장병에 다 걸린 거야. 오, 진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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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마시면 담배 걸리네. 아니, 커피 마시면 심장병 걸리네. 근데 커피 마시는 사람이 담배도 핀다라는 사실을 뭐 했다고요? 수정했어요. 이걸 뺐더니 이 상관관계 중에 많은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케이? 결국 뭐예요? 결국 커피가 원인인 거야? 흡연이 원인인 거야? 둘 다 원인인데 흡연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라고 해서 얘가 인과관계라는 증명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게으른 애들이 아니 늦잠 자는 애들이 공부를 못해. 일단 속게. 그러면 늦잠 자는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늦잠 자는 애들이 공부 시간이 부족해. 알겠어요? 봐봐요. 늦잠 자는 애들 10명을 봤더니 다 공부를 못해.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늦잠 자는 애들이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늦잠을 자면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늦잠 잘 때 늦게 자. 알겠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 오케이? 결국 이거 갖다가 수정했더니 이 상황이 어떻게 했어?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결국 늦잠이 공부를 못하는 원인이 아니죠. 뭐요?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알겠어요? 다시 한번. 커피 마시는 사람이 심장병에 걸린대요. 진짜로. 근데 커피 마시는 사람이 담배를 핀다는 사실을 수정했더니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했다? 없었다. 사라졌다가 되는 거죠. 결국 겉으로 보기에 상관관계가 꼭 늦잠 자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쥐들 같은 경우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으니까 이 결론이 쉬운데 인간은 천차만별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관찰적 연구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문제가 쉽습니다. 만약에 confounding factor가 아까도 나왔지만 뭔 뜻이라고요? 그래서 confounding factor를 아예 단어로 알려드렸잖아요. 위에다 적었잖아요. 새끼들아. 교란 변수가 알려져 있으면 교란 변수가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요? 그 교란 변수를 수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면 안 걸린다는데 야, 술 마시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더라고. 그러면 이게 바로 교란 변수죠. 교란 변수를 제거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술 마시는 사람 중에서 담배 피는 사람 다 빼. 술만 마시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 진짜 암에 걸리면 관계가 있구나. 인과관계가 있구나. 간단하죠? 오케이? 근데 그러나 만약에 그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그것들이 뭔지 그들은 약화시키는데요. 이러한 reliability,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이런 인과적 결론의 신뢰성. 이런 인과적 결론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 근데 어떤 결론이냐? 우리가 epidemiological survey 전염병 연구로부터 우리가 끌어내는 인과적 결론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 자, 되겠어요. 자, D가 뭘 가르쳐요? 뭐라고요? 자, 앉아봐야겠다. 그 얘기가 아직 너무 안 되는 거야. 민지야, 봐봐라. 그러니까 네가 한 문장을 해석하고 다음 문장 넘어가면 그 앞 문장을 잊어버리는데 너무 집중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갖다 네가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 집중력이 너무 약한 거 갖다 문제를 해결해야 돼. 물론 지금 졸린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봐봐라. 어떻게 그게 결과가 되지? 봐봐라. 문장을 되게 잘 참여해봐. 만약에 교란 변수가 알려져 있더라면 그것들을 수정하는 게 가능해요. 뭐겠어요? 대답 뭐겠어요? 너무 쉬워서 물어보지 않았어. 그래요, 교란 변수. 알려져 있으면 수정하기가 쉽겠죠. 그렇잖아요. 아니까. 흡연이라는 거 아니까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 당연히 뭐겠어요? 교란 변수죠.
아니 왜 그러냐면 민재야, 만약에 알려져 있다라면 수정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알려져 있지 않다면 당연히 뭐겠어요? 교란변수지. 아니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 졸라 어려운 거 가끔 어려운 것도 있는데 할 수 있는 건데 왜 자꾸 그걸 못해? 아니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건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 이런 거 너무 심해. 할 수 있는 걸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어려워? 교란 변수가 알려져 있지 않으면 수정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안 알려져 있는데 뭔지 모르는데 그 교란 변수가 이러한 인과적 결론의 신뢰성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거야. 어떤 결론이냐? 우리가 전염병적 연구에서 끌어낼 수 있는 여기에는 목관대 대시 생략돼 있고요. 긴 문장에 어디가 불안전해요? 들어오기. 그렇죠. 들어오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쉬운 부분인데 이렇게 내용을 못 따라가지? 집중 좀 하자. 진짜 힘들다. 아니 너무 당연한 것 같다 설명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 설명하기 힘들잖아. 당연한 거 샥 넘어가야지 어려운 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근데 당연한 것부터 설명하다 보면 이게 말이 길어지다 보면 이게 또 흐름이 못 잡힌단 말이야. 좀 노력하자 우리.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중요한 부분들이 섭취가 안 되는 거야 흡수가. 너무 당연한 1 더하기 1은 알아야지 수학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면 1 더하기 1을 설명하다 보면 다른 문제 어떻게 푸냐. 하다 보면 지치는데. 봐봐요. 술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 분명 있는 결과예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인과관계인지는 알지는 못해요. 왜냐면 술 마시는 사람은 담배도 피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 교란 변수가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나타나죠. 오케이? 담배 핀 걸 제거했더니 그래도 암이 걸려. 그러면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근데 담배 핀 걸 제거했더니 암이 안 걸려. 그러면 원인이 아닌 거죠. 오케이? 알려져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뭔가 알려져 있지 않은 거야.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삼겹살을 많이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술 마시면서 삼겹살 먹으면 삼겹살이 원인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알 수가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게 교란 변수가 알려져 있자면 술 마시면 안 걸린다라는 이 결론의 신뢰성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강해요. 교란 변수가 잠깐만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부터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 수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논리라는 건 평생이야, 평생. 수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사람의 말귀를 알아본다는 건 평생 필요한 거죠. 우리가 평생 갖춰야 되는 거잖아. 선생님 저는 그냥 영어 안 할래요? 그래 그러던가. 근데 그럼 죽을 거야? 사람과 대화를 안 할 거야? 책을 안 읽고 글을 안 읽고 갖춰야 돼요. 자, 갑니다. 음주 암입니다. 술 많이 마시면 안 걸려요. 뭐예요? 상관관계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술 마시면 안 걸리니까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뭐가 있다? 교란 변수가 있다. 교란 변수가 뭐죠? 흡연이 되겠어요. 그렇죠? 흡연이 바로 교란 변수. 자, 이랬을 때 이 교란 변수가 지금은 이건 알려져 있는 경우입니다. 뭔지 알아요?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내가 또 따로 예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갖다가 수정하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상관관계가 유지되어져요. 그러면 인과관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렇죠? 얘를 빼도 흡연을 뺐잖아. 근데 상관관계가 유지되어지면 얘가 유지되어지면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흡연을 뺐더니 술 마셔도 암에 안 걸려요.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실험은 우리가 믿을 만한 거야, 안 믿을 만한 거야? 아니 음주와 암과 사이에 결론을 뭔 소리 하는 거야? 흡연을 뺐더니 암이 걸렸어.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죠. 흡연을 뺐더니 암이 안 걸렸어.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죠. 오케이? 이 두 실험은 각각 믿을 만한 거야? 안 믿을 만한 거야? 믿을 만하죠. 왜냐면 이 변수를 뺐는데도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근데 교란 변수가 알려져 있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그랬을 때는 음수와 암 사이에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이건 있다 없다를 알잖아. 근데 교란 변수를 모르면 뭘 뺄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거야.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결론을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안 믿을만하죠. 이거는 믿을만한 거야. 이거는 신뢰성이 있는 거야. 이건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신뢰성이.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뭔가 교란 변수가 뭔지 몰라. 그 상태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 몰라. 그러면 신뢰성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야. 알겠어요? 봐봐. 니네가 공부를 못해. 근데 이유가 집중력이 낮아. 근데 교란 변수가 예를 들어서 수면을 못 취했어. 어젯밤에 잠을 못 잔 거야. 오케이? 이게 교란 변수야. 알려져 있어? 졸지만 잘 들어. 그러면 집중력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한 줄 알았는데 잠을 못 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잠을 잘 잤어. 근데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결국 잠을 갖다가 결국 이렇게 교란 변수가 알려져 있을 때는 이 실험 결과는 믿을만한 거예요. 근데 교란 변수가 뭔지 모르겠어. 잠을 안 자서 그런가? 아니면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뭔가 수업이 마음에 안 드는 건가? 모르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한다는 결론은 믿을만하지 않은 결론이 되는 거죠. 교란 변수를 알게 되면 그걸 빼버리면 결과가 나온다고요. 있는지 없는지가. 근데 교란 변수를 모르면 뭘 뺄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노력을 하세요. 선생님 어려워요. 그럼 독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할 거야? 이해를 하고 귀를 열고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세요. 나누려고 노력을 하시라고. 여기까지 모든 걸 수업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더 따라와야 돼. 큰일 나 너희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 상태로 내가 설명을 했으니 이제 글을 읽으면 좀 더 낫지 않겠니? 중요 문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해드리겠어요. 자, 인간에 대한 관찰적 연구는 적절하게 통제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 가지고 관찰적 연구. 술 마시니까 안 걸리는구나. 커피 마시니까 심장병 걸리는구나. 이런 것들은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삶의 방식들이 다 어때?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뭔가 규칙성이 없고 동질감이 없다 보니까 다 제각각인 거야. 술을 마시는데 담배를 피다 안 핀다. 술 마시는데 삼겹살을 먹는다. 아니면 몸에 졸라 좋은 거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는데 가끔 먹을 수 있고 맨날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불충분하게 동질적이에요. 불충분하게 동질적이라는 건 동질적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다 다르다는 거야. 근데 뭐 하기에는 동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실험의 대상에 적절하기에. 적절한 실험 대상이 되기에.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교란 변수, 이 교란 변수도 안 잡고 들어갔었네. 교란 변수라는 건 사람들끼리 동질적이라는 거야, 이질적이라는 거야? 이질적이라는 거야. 이질적이라는 게 교란 변수죠. 누구는 담배를 펴, 누구는 담배를 안 펴. 이것이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켜요. 근데 어떤 능력이다? 인간에 대한 전염병 연구로부터 인과적 결론을 올바른 인과적 결론을 끌어내는 능력을 약화시켜요. 그러면 교란 요소 때문에 우리의 결론, 인과적 결론을 믿을 만한 거야? 못 믿게 되는 거야? 못 믿게 되는 거야. 그 능력을 약화시키니까. 그래서 교란 변수라는 건 뭐냐? 변수인데요. 어떨 때는 알려져 있고 어떨 때는 안 알려져. 뒤에 연결이 되지? 알려주면 제거하면 돼. 근데 안 알려주면 제거할 수조차 없어. 오케이? 제거한 다음에 실험 결과는 믿을 만한 거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렇지? 인과관계가 있든 없든 믿을 만한 거야. 근데 제거하지도 못한 실험 결과는 믿을 수가 없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오케이? 그래서 그런 교란 변수가 뭐한다? 이러한 전염병 학자들이 연구되어지는 변수의 효과를 고립시키는 걸 어렵게 만들죠. 알려져 있으면 그래도 고립이 가능한데 알려져 있지 않으면 뭐 어떤 놈의 고립을 하겠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립시켜? 제외할 수가 없잖아. 흡연을 제외할 수가 없잖아. 모르면. 알겠어요? 이것도 안 했네. 대이 주관됩니다.
그러면 make가 동사죠. 뭐가 선행사가 되겠어요? variables가 선행사가 되겠어요. 그럼 아까 가목적어, 주목적어는 얘기했고요. 자, 이제 예시입니다. 예시가 되게 쉬운 부분이었는데 이 새끼들 이게 집중하다가 빡 산으로 가니까 하다가 뒤에서 잘 그러고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들었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렇지? 난 그렇게 그길 바래. 근데 평소에도 논리성을 좀 가져봐. 논리성이라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같은 건 같게 취급하면 되는 거고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그 연습이 너무 안 돼 있어. 평소에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는데 지금부터도 해야 돼. 제발 부탁인데 1년 후에 수능만이 문제가 아니야 너네. 너네 평생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남은 80년의 인생을. 그 80년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논리성을 가지셔야 돼. 사람의 말귀를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결론을 중간 단계를 거칠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셔야 돼. 나름 그림까지 그러면서 쉬운 건 좀 말로 하지. 구분하는 것다가 써줄 수는 없잖아. 자, 차베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술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은 뭐도 해? 담배 피우잖아요. 담배 피우는 바로 교란변수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은 어려워. 뭐 하는 게 어렵냐면 술과 암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게 어려운 거야. 교란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술 마시는 사람이 싹 다 담배를 피거나 싹 다 담배를 안 피면 깔끔한데 어떤 새끼는 담배를 피고 어떤 새끼는 담배 안 피니까 둘 사이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와 비슷하게 유명한 실험인가 봐요. 여기서도 중대한 상관관계를 발견했어요. 무엇과 무엇 사이의 상관관계였어요? 이 실험에서는 커피와 심장병이었어요. 똑같은 거야. 바꿀 필요도 없어요. 커피와 심장병 사이에 관계가 있더라고요. 커피만이 마시면 심장병 걸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다? 뭐가 존재해? 교란변수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사이가 진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진다는 거지. 교란변수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관관계죠? 그래요. 커피와 심장병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어져 버리네. 어떨 때 없어져 버리냐면 이 연구자들이 대부분의 많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담배까지 핀다는 사실을 바꿨더니 상관관계가 사라졌다는 거야. 결국 이 내용에서는 커피랑 심장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거네. 그렇죠? 담배 때문이었네.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믿을 수 있죠 이제. 달라졌네.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없네. 믿을 수 있네. 가 되는 거죠. 이걸 제외했더니 인과관계가 없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 교란변수라는 건 알려져 있잖아요. 알려져 있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왜 그러냐면 그걸 수정해버릴 수 있거든요. 제거해버릴 수 있거든요. 교란변수를. 그러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면 그 알려지지 않은 교란변수가 인과적 결론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는 거야. 알겠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어떤 결론인데 우리가 전염병적 연구로부터 끌어내는 결론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 가 되는 거죠. 일단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일단 중요 문장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 문장이 is confounding부터 과목적어, 진목적어의 studied까지가 맞나? 아니 소리 지었거든요. 여기네요. 여기 confounding factors부터 studied까지 여기까지가 하나의 중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이 however부터 그 다음에 smoke까지가 있어요. 문장 구조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내용이 어려워요. 내용이. 이제 문장은 뭐 중요 문장도 짧은 두 줄짜리 문장이니까 충분히 할만하고요. 내용 어렵습니다. 자, 쳤다가 다음 선 보고 넘어갈게요. 시간 너무 맛있어요.